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경찰이 고 신해철 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입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료사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서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신해철 씨 타계 소식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너무 젊은 나이에 이런 어이없는 일로 사망하시게 돼서 진짜 고인에게 진짜 너무 저도 좀 유감스럽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신해철 씨 음악 듣고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음악인 신해철 씨를 참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니까 너무 슬픕니다. 예. 이게 의료과실과 관련된 그런 진위 여부를 지금 따지는 문제여서 실제 이제 의무 기록이나 수술 내용 이걸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신해철 씨 이게 과거 병력, 개인 의료 정보 이 문제가 또 공개되는 게 마땅하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화장하기 직전에 지금 동료 가수들이 유족들을 설득해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니 부검을 하자 이렇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만 보건대 정 국장님께서도 이 사인 규명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사인 규명은 의료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예. 특히나 그 부인께서 이야기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검사나 시술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의 결과까지도 다 환자들한테 충분히 다 고시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무엇을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환자 자신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의사가 임의로 이 수술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 자신이 어떤 다른 이해 관계나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 본인이 어떤 수술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수술을 환자한테 막 시술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윤리에서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 이 처음 수술을 담당한 병원이요. 이 결국 신해철 씨의 심정지가 올 정도의 응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의 대처 능력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장협착 수술이라는 거는 상당한 응급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요. 복강경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 관리랑 이 중환자에 대한 응급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사실 지금 이 병원이 중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있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특히나 이 병원에서 언론에 이제 그 반박 성명으로 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심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전문이 없기 때문에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심상이 문제가 돼서 심장에 대한 어떤 시술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장협착이나 아니면 이런 소화기내 외과적인 시술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폐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신정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런 병원에서 다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서 그 환자가 심정지가 된 다음에 아산병원에 가게 된 그 과정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병원이 원래 그런 체계를 좀 갖춰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병원이 그런 시술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수술 전문 병원들이 영리화되면서 생긴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병원들이 이제 수술 자체를 하는 며칠 사이에는 다 대단히 그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술을 많이 한 그런 유능한 의사들을 고용해가지고 포진을 시켜놓지만은 막상 이 환자들이 이후에 뭐 한 1000명에 1명이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예. 돈이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 시설이나 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병원들은. 예. 수술 전문 병원이 영리화된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의 실태점은 어떻습니까?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이제 지금 그건 정부 책임도 상당히 큰데요. 예. 보건복지부가 뭐 수술 전문 병원들이 이제 전문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도입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수지 입장에서만 이 그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 관리나 수술 후 관리 같은 것들은 다 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했고 그 수술할 때 발생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의료인들끼리 충분히 상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순한 뭐 소견서나 아니면은 어떤 의무기록 몇 장 가지고 그 환자를 다음 병원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한 이제 가장 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떼가지고 중소병원의 어떤 경영난을 해소하는 어떤 병원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향후에 한국 의료 체계에서 큰 문제를 계속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신해철 씨 사망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게 한국의 의료 체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17일에 이 신해철 씨가 분당의 한 모 병원에 갔다가 대기 환자가 많아서 수술을 한 병원으로 다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모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병원은 상당히 큰 병원으로서 중환자들을 보고 응급 환자들이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 병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응급 환자들이 사실은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병원에 너무 많이 몰리게 돼서 그 환자가 도리어 그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런 수술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응급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한국 의료 체계에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응급실에서 만약에 뭐 대기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신해철 씨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지지조차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부질없는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협착으로 수술을 해야 할 중환자가 수술되기 때문에 비보험 중심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인데요. 만약에 신해철 씨가 주치 제도가 좀 제대로 있고 응급 의료 체계도 좀 제대로 갖춰진 나라였다면 이게 사망했을까 이런 가정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랬으면은 제 생각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신해철 씨가 결국 가게 된 그 병원도 상당히 이 수술 전문 병원이면서도 도리어 이렇게 광고나 예. 이렇게 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고요. 그런 병원에 이제 본인이 가게 된 것은 충분히 상의할 만한 주치의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인 병력을 상의하고 의료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의사들을 이 주변에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예. 특히나 개인의 과거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의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방송에나 광고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의 정도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술 이후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병원의 각종 광고들 요새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의료진이 이제 방송 출연해서 많이 좀 간접 홍보를 합니다. 뭐 이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사실 진료나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병의원의 이 광고나 홍보와 그 사이에서 느끼는 뭐 환자들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 불만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병영 광고가 2003년에 이제 허용되게 됐을 때 또 문제 제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정부나 이제 이 사회 자체의 어떤 인식을 전환한 그런 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이 광고나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행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술이나 아니면 그런 곳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침 방송 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 정보 프로그램에 대부분 건강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새로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돈벌이용 의료를 결국은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언론에 뭐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들의 좀 보도 태도 보면 이 개인 의료 정보가 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이번 사안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언론이 지금 좀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부분 하나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개인 의료 정보가 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 의료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과거에 언제 무슨 수술했다, 뭐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 것은 사실은 환자 보호자나 환자의 그 최측근들이 공개하기를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누군가가 알아내가지고 보도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고요. 예. 또 고인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지금 개인정보 문제가 커지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전혀 지금 이 사안의 어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곡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의사이신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